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세계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하게 된 김태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탐정 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OECD 35개국 중에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탐정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화되기 위한 기원으로 세계 각국에 특히 OECD 가입국인 나라에 대하여 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양 탐정 제도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국가에서는 왕으로부터 권력을 시민들이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사립 탐정 및 민간 사법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죠. 그리고 왕의 지배하에 있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 권력을 막강하게 시민들에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왕에게만 충성하는 공무원과 관료 제도의 한계를 느낀 그때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더욱더 한계를 느꼈으며 자신의 민형사상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조사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찰나의 사립탐정 제도의 선택의 기로에 선 시민들은 그 당시 19세기부터는 공권력부터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서 사립탐정 제도가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서양 탐정 제도의 탄생 배경입니다. 대표적인 셜록 홈즈의 국가, 영국과 앨런 핑커턴, 미국의 소송 제도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입증 제도가 중심적이었고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얘기합니다. 이는 탐정의 고용을 통한 증거 자료의 수집과 입증 자료의 분석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스스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된 시민들은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 그 자료를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수요 또한 급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즉 돈을 가진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민간 경비와 전문 탐정들을 고용하게 된 과정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업의 정보력 또한 굉장히 중요성을 띄었습니다. 21세기 사회에서 기업의 정보력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유수한 기업들이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탐정 제도 또한 이에 발맞춰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만이 수사나 조사와 같은 사법에 대한 작용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에는 벗어나야 한다는 시민주의적인 발상이 그 당시 민간사법제도의 발전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민간사법제도의 사례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서부의 영화에 봤을 때도 인간사냥꾼, 즉 미국의 19세기 현상금 사냥꾼과 같은 제도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유럽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민영교도소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였습니다. 민간사법제도의 발전입니다. 유럽에서는 경찰 수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제조사권과 사법권을 가진 탐정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의 사실조사만을 담당한 것으로 정리하였던 것이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만으로 사회의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그 권익을 지키는 노력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민간사법 원리의 구현으로 탐정제도는 서서히 삭트기 시작하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민간사법제도라는 것은 법 집행의 일부 기능을 민간업자나 또는 민간 전문 기업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민간사법제도로서 민영교도소 용역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테러 진압 특수부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간사법제도의 발전에 민간사법제도라는 그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미비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탐정제도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에도 탐정제도가 받아들여서 모든 국민들의 권익과 피해에 대한 경찰의 사각지대를 그 분야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탐정은 국가의 법 집행이나 사법 업무, 조사 및 수사 업무에 방해하거나 개입해서는 아니 됩니다. 탐정은 민간탐정, 사설탐정, 공인탐정 등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업무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사법제도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탐정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나 시, 군, 정부마다 다른 형태의 탐정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스타일로 불릴 만한 통일된 모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탐정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체적으로 탐정을 전문직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직접 탐정 면허를 발급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탐정 제도의 특징, 주정부나 자치정부에서 탐정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개인 탐정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탐정법인에 대해서는 탐정 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그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발급하는 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그 주는 어디냐면 엘라베마주, 알래스카주, 콜로라도주, 아이다호주, 미시시피주, 사우스 다코타주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이나 시군 정부 차원에서 그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탐정의 업무 범위를 플로리다주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이나 특정 직당의 신원 확인, 친자 확인, 소재 파악, 사회적 평판 확인 등을 업무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자의 행동 방식, 사회적 활동 범위, 사회적 성격, 명성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재판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신빙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요. 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소재 파악도 할 수 있고요. 분실 또는 절취된 재산의 행방을 찾거나 회복하는 업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재 조사, 명예훼손이나 비방 사건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조사에 의거해야 됩니다. 10번째로 사고에 의한 손해의 조사, 피해 내용에 대한 측정, 부동산이나 동상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 원인 파악,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 등에 쓰일 사전 자료나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미국 탐정 자격의 경계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이 관할 구역을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탐정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많습니다. 단, 주정부 상호 간의 협정을 통한 탐정 자격이 경계를 넘어가도록 유효한 것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타주로 넘어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통상 30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더 늘려서 6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탐정 강고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탐정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 주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향의 주들이 주정부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경찰에서는 탐정을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수사관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탐정 자격의 경계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탐정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면허의 종류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C 면허와 CC 면허, MA 면허, A 사무소, AA 사무소가 있는데요. C 면허는 일반적인 사슬 탐정을 의미합니다. CC 면허는 사슬 탐정 인턴 과정을 의미합니다. MA 면허는 사슬 탐정 사무소의 매니저 자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A 사무소는 탐정 사무소를 의미하고요. AA 사무소는 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 탐정의 자격과 조건 중에 탐정 면허의 종류는 비교적 체계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탐정 면허의 종류의 그 두 번째 주로 코네티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네티카주는 순수 탐정만 가능한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탐정업과 경비업 및 하재 조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탐정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넓은 의미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고 체계화된 탐정 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합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합법적인 교육에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8세 이상이죠. 그리고 웬만큼 FBI 조회는 아니더라도 조회를 합니다. 범죄 전과를.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형법이나 경찰학, 범죄학 등의 소정의 교육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탐정 면허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3년 또는 6,000시간 이상의 사슬 탐정 사무소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자에게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탐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거의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번, 주정부가 인정한 일반적인 무기 소지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안전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미확인된 조사상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다섯 번째, 정당 방위 이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정당 방위 이상.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찰로 오인 가능한 배지나 희장 등을 사용한 경우, 면허 없이 조사 업무를 진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법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탐정 활동의 일반적인 양상은요, 소액 절도 피해를 자주 입는 상점에서 절도법을 금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뉴스상에 많이 보죠. 포도상으로 손해보험사의 의뢰에 의한 보험 범죄 및 자동차 절도범 추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사소송, 자료 수집, 아동학대나 부부학대 사실에 대한 조사, 친자 확인 소송, 관련 증거의 확보. 미국 탐정 활동의 일반적 양상에 기업 정보의 유출 사실을 확인 및 유출자 색출입니다. 감사팀 의뢰에 의한 직원의 사생활 조사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과정을 위한 소송 기초 자료 조사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탐정 활동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1번. 생성가정상 탐정 제도와 가장 성격이 유사한 제도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가. 검찰 제도. 나. 민영교도소 제도. 다. 국가경찰 제도. 라. 형사법원 제도. 답은 뭘까요? 라입니다. 민간사법제도의 유형으로 탐정제도와 민영교도소 제도, 민간경비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나입니다. 문제 2번.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탐정 면허에 관련된 등급 표시 제의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가. 시면허, 일반적인 사슬탐정. 나. 시시면허, 경력이 많은 전문 사슬탐정. 다. A사무소, 탐정사무소를 의미. 라. MA 면허, 사슬탐정사무소의 매니저 자격 보유자. 답이 뭘까요? 정답은 나. CC면허입니다. CC면허는 플로리다주의 탐정면허 관련 표시제도로서 CC는 탐정 인턴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유럽의 탐정 발전 과정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 근대 유럽의 사법제도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였다. 나. 절대왕정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서 탐정제도가 도입되었다. 다. 15세기부터 공권력으로부터 시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라. 원칙적으로 근대 유럽에서는 탐정 범죄 수사를 금지하였다. 답이 뭘까요?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근대와 19세기의 유럽 탐정은 필요한 경우에 수사 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미국은 탐정에게 위임하는 계약 수사 제도를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였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한번 재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탐정 제도의 발전 배경입니다. 서양 탐정 제도의 탄생 배경은요, 서양의 근대 국가가 왕이 지배합니다. 그 왕의 권력을 시민들이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영국과 미국의 소송 제도는 당사자에 의한 입증주의 중심으로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체제로 발전으로 돈을 가진 경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를 지키고자 이 탐정제도, 경비업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사회에서 기업의 정보력은 그 당시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민간사법제도의 발전은요, 국가만이 수사나 조사 같은 사법작용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민주의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 발상이 민간사법제도의 발전으로 촉발시킨 것입니다. 민간사법제도는 법집행의 일부 기능을 민간업자나 또는 민간 전문 기업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던 형사사법제도의 미비점이나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탐정은 국가의 법집행이나 사법 업무, 조사 및 수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입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다만 보충적이고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설 탐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정부에서 직접 탐정 면허를 발급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탐정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탐정법인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발급하는 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지방법원이나 우리가 공부했죠. 지방법원이나 시, 군, 정부 차원에서 그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정이 관할구역을 넘어갈 경우에는 탐정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죠. 주정부 상호 간의 협정을 통해서 그 자격이 경계를 넘어가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30일에서 60일까지. 그리고 탐정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 주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을 거의 최고로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국 탐정의 주 업무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듯이 소액 절도 피해를 자주 입는 상점에서의 절도보험 근거를 들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의뢰에 의한 보험범죄 조사 및 자동차 절도보험 추적을 할 수 있고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사소송,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나 부부학대, 사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 친자 확인 소송 관련된 증거 확보, 기업 정보 유출 사실의 확인 및 유출자 색출, 기업 감사팀에 의뢰한 직원의 사생활 조사, 변호사의 소송 과정을 위한 소송 기초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주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